네, 소개받은 R&D 전략기획단의 김현철입니다. 저는 R&D 시스템 효율화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건데요. 국가 R&D가 지금 현재 110조잖아요. 그 민간이 80조, 국가가 30조, 한 1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가 R&D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산업기술 R&D의 좀 영역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한국의 사회적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사회적 이슈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한 생각이 있는데, 제가 1970년대 초반생인데 1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22만 명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저희가 GDP나 GNI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안으로 저희가 AI도 나오고 DX 되고 GX 되고 어떤 자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이 3만 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4만 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던졌고요. 두 번째, 3년 전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주요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표현한 슬라이드입니다. 16개 산업인데요. 저희 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의 이 뉴트럴 포인트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저희가 산업부에서 초격자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강건화에 대한 부분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이러한 전환점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10년 후에는 여기에 순위가 어떻게 변동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가져왔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R&D를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산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학 국장님도 오시고 산업부의 우리 KT 후배도 오신 것 같은데, 이 산업기술 R&D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각각의 기관이나 개인적인 시각이 조금은 틀린 것은 같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산업 분야에 대한 R&D는 사업화입니다. 사업화. 어찌됐든 제품화를 상품화를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 내놓고 빨리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가깝습니다. 물론 산업원천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산업기술 R&D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시기적으로 긴박성이나 이 융복합 대응성, 그리고 빨리 시장 기술에 대한 민간 전문성이 확보되면서 이 상품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의 시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급망입니다. 과거에 그 세계는 산업 정책은 좀 등한시했거든요. 요즘에는 전부 다 산업 정책입니다. 보조금 정책입니다. WTO 없잖아요. 기능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좀 제조업 중심이고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가 좀 약하다는 표현 때문에 보조금을 막 넣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죠.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자국주의잖아요. 이런 얘기, 영어의 표현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A small yard with high fence. 전부 다 자국 중심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각종 법안들이 다 공급망 정책, 산업 정책에 해당되는 법안들입니다. 저희도 R&D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혁신 방안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떻게 혁신 방안이 왔는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제시를 했지만, 작년 8월에 R&D다운 R&D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4개 전략을 수립하고, 11월 달에는 또 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세계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부도 계속 혁신 방안이 계속적으로 수립을 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번 보시면 해볼 것 다 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반성도 해보고 너무 제가 나중에도 적나라하게 좀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R&D 체계 개편을 또 효율한데 앞서 이제 우리 장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효율한데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 혁신 방안을 어떻게 유추해낼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을 했었었고요. 이제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R&D 기반을 좀 확산했다. 또 민간 공동 대응 체계도 많이 확립했다. 이 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6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포지션은 없을 거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보다 바이든 정부가 더 심할 거다. 예, 심합니다. 심하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변천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혁신경제법안, 뭐 국방수권법, 반도체 과학법 모두가 공급망 중심의 산업정책, 보조금 정책입니다. 엊그제 2월 달에죠. 저기 1,700억 불, 저희 나라 돈 한 23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인텔에다가 준답니다. 모든 나라를 미국에 다 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설계, 생산, 조립, 구매, 이 공급망 생태계를 미국 내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EU도 합니다. 일본도 합니다. 저희 나라는요. 삼성 가고 LG 엔솔 가고 SK온 가고 배터리 업체들 다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기술 유출은요. 그럼 기술 인재는 저희 기술 인재들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라고? 저희가 그 산업기술 인력이 170만이라고 보거든요. 그 인력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국내에 있는 생산액을 과연 메꿀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썼지만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은 과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국은 뭐 이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 협력하겠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 하겠다는 얘기죠. 일본은 더 심합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그냥 반도체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나 어떠한 보고서에도 반도체가 빠지면 얘기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반도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목표하는 것은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산업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그런 인력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이 퀄리티 인력들이. 저희 나라도 여기 과기부에서도 오셨지만 정말 반도체 인력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중요하고요. 물론 AI 플러스 로봇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도 국내 혁신 정책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유광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이 R&D 투자 효율화 부처 기관과 칸막이 없이 이 사업 검토하고 투자 내실을 하겠다. 사이로를 없애야죠. 예.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인데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합종 연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기술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R&D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그 산업부에서 1월 달에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사실은 과거에도 비슷한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나름대로 혁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담은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산업부가 좀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좀 가계부가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산업부도 대형가지 위주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품목 지정 방식으로 가겠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전주기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MD로 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앞서 우리 장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R&D 효율화, 생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 조금 분석 진단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거버넌스 측면, 이제 프로그램 측면, 이제 프로세스 측면, 이제 플레이어,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좀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 방안에서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융합산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부족했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좀 미흡했다. 그다음에 이제 초격차에 대한 부분, 도전적 임무 중심형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이 국제공동 R&D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작년에 국제협력 과제도 많이 드래프트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공동 R&D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프로세서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과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작년에 카르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해보지, 이런 영역들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좀 반성을 해 봤었습니다. 플레이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획 역량입니다.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영역을 좀 체계화하자. 이런 좀 미흡한 진단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과제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국제협력,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이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데 산업부는 국제협력에 대한 그 조직 구성이 좀 적습니다. 가계부는 제가 전담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부는 좀 국제협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담부서가 좀 미흡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산업부에서 과거에 산학협력 사업이 있었잖아요. 산학협력 사업이 교육부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산학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일본이 결과론적으로 R&D를 툴로 삼지만 산학연 협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산학연 협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산업보호입니다. 기술보호입니다. 저희가 첨단 전략 기술이 있고 첨단 전략 산업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술이거든요. 기술 유출입니다. 중국도 차보조 기술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이 차보조 기술 35개를 중국 과학원이 설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80%를 이미 다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작년에 산업부가 급소기술이라고 초코포인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100대 기술을 팔로우 했거든요. 이런 영역 속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이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산업기술 R&D 효율성을 위한 이제 혁신과제라고 해가지고 이 5개를 좀 근사하게 좀 냈습니다. 굉장히 사실 과제는 많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만 5개를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5GX 아젠다라고 하고 5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혁신의 목표가 전환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핵심 기술이 빨리 속도전을 통해서 전환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는 글로벌이다. 글로벌 기술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전환해야 된다. 즉 이 모델이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사업에 유사합니다. 먼저 이 핵심 기업군을 먼저 뽑고 그 과제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존에 있는 뭐 케이트도 롬이라는 그 데이터 플랫폼도 있고 다 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이 R&D 기획을 이 AI 알고리즘을 토대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R&D를 기반으로 기획을 한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기술 R&D 거버넌스에 대한 전환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업기술 혁신의 목표인데요. 보시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기술에 대한 성숙도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초격자 산업, 신격자 산업, 추격 산업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영역으로 그냥 제 주장입니다. 이런 영역으로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이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을 좀 드래프트하자. 그 내부적인 요소에서는 이 AI 기반 로봇이라든지 이제 DX, GX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함의해서 우리가 핵심 기술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 저희가 2023년에 4월에 이 산업 대전환 초보적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아마 오늘 그 해당되는 로드맵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플레이더 선정에 집중 투자하자 이겁니다. 예. 이 R&D 예산이 아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정말 이 R&D 예산에 피 같은 돈을 적재적소하게 어떻게 잘 쓸 것인지에 대한 목표성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골든타임입니다. 아까 제가 차보조 기술도 말씀을 드렸고 초코포인트 기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도 50개에 대한 이 중요 신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에 18개의 핵심 기술을 또 얘기했습니다. CT 기술 얘기했거든요. 중국도 44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요? 이게 저희 나라도 이제 좀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포럼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정 경쟁보다는 성과 경쟁으로 가야 되고 이 경쟁형 R&D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하고도 있지만 이런 경쟁형 R&D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쟁형 R&D를 토대로 해서 나온 성과를 빨리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이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아젠다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 국제협력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혁신성이 있는 기업인지,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또 성장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레이드를 정하고 최고의 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이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선수층이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슬라이드는 산업부에서 이제 국제협력 관련해서 이제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이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이 산업기술 R&D에 대해서 일관성도 확보되어져야 되고 모든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거버넌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인텔리전스입니다. 지금은 AI에 대해서는
뭐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도 지금 뭐 다른 영역 때문에 조금 이 체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심은 좀 저하이지만 이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한 이런 기획 방식보다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KSIC 코드에 해당되는 영역,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HS 코드 여러 가지의 있던 통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그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체계인데 뭐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산업기술 거버넌스인데 결국 산업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산업기술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는 체계를 좀 만들었고 그에 대한 또 평가도 좀 해보자. 결과론적으로 앞서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생산성 평가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정말 아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초격자 프로젝트가 과연 생산성이 나올까? 부가가치가 나올까? 결국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표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나름대로 이런 연구가 좀 체계화된다라고 하면 이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 경제 안보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좀 더 빠른 체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그 R&D 전략기획단의 우리 장훈선 당장님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합종 연행입니다. 예. 이거 너무 좋습니다. K전차연합.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제는 글로벌 어벤져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전기차, 자율차도 그렇고 이제는 국내용이 아니라 좀 글로벌용으로 어벤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산업 기술 연계되는 이 IIS 체계라고 해서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합종 연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미국의 NSTC, 일본의 LSTC 글로벌 어벤져스입니다. 저희 없잖아요. IMEC, ASML, EUV 장비 아마 중국이 EUV 장비 카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카피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토론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카피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러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먹거리거든요. 미래 먹거리거든요. 저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러한 산업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마지막 결론은 참고 사항으로 던지면서 시간상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